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요즘 대출 조회가 굉장히 쉽죠. 저희 상담사들한테 조회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대출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조회가 돼 버리니까 대출 조회가 굉장히 편한데, 저는 그 어플들을 통해서 대출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대출 어플을 통해서 조회하는 걸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저는 과다조회를 꼽아요. 과다조회. 이게 뭐냐면은, 조회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긴 알 건데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지는 않겠지만, 이 조회를 하기 전에 하단에 조그마한 글씨로 보면 60곳이 넘는 금융사로 조회가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맞아요. 그렇게 조회가 돌아가요. 근데 이게 솔직히 아무 필요도 없는 금융사까지 조회를 다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제 올크레딧이라는 신용정보 사이트를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조회를 한번 해보고, 이 어플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고 그 올크레딧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최근에 조회한 기록들을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조회 기록이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런 어플 통해 가지고 그냥 두세 군데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냥 나는 쉽게 그냥 두세 번 클릭했을 뿐인데 내 조회 기록은 200군데가 넘는 곳이 조회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과다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회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점수 하락하진 않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락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많은 조회가 돌아가면 과연 실질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에서는 심사를 할 때 이걸 좋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이 사람 조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대출이 다 안 나왔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겠어? 라고 좀 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시선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 생각에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조회가 많이 생겨버리면 비록 신용 점수가 하락하진 않지만 이런 막대한 조회 분량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방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신용 점수인데 너무나도 많은 조회 기록 때문에 이게 그만큼 빨리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다 조회 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회 결과.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이에요. 이 조회 결과가, 우리가 어플 통해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막상 신청을 하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어떤 데는 금액이 많이 떠서 신청을 했더니만 어떤 이유 때문에 금액이 줄어버리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어디는 금리가 낮게 형성이 돼서 신청을 해봤다면 금리가 훅 올라가 버리거나, 이런 조회했을 때 결과치하고 막상 신청했을 때 결과치가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상담사들한테 조회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본인이 처음에 얘기한 내용하고 서류상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가조했을 때 그 결과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플 통해서 조회한 조회 결과하고 저희 상담사들이 했을 때 조회 결과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회 결과를, 이 조회 여기서 하는 걸 반대하는데, 특히나 또 하나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가조회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가조회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 가조해가지고 대출이 나왔어. 조회해서 대출이 나왔어. 그래서 대출 신청을 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사에서
부결이 나버렸어. 그래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을까요? 이건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예전에는 조회만으로도 신용 점수가 하락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부에서 단순히 대출이 가능한지만 알아보려고 조회하는데 왜 신용 점수를 하락시키느냐? 하락시키지 마라. 그래서 하락을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이건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 거, 일명 이제 가조회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데 가조회를 해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떠서 그래, 나 그럼 이제 대출 신청할 거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팀에서는 가조회가 아니라 진조회라고 해요. 진조회가 돌아가게 돼요. 이때 조회는 전산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가능 여부 알아보기 위해서 조회하는 이 가조회 전산하고 심사팀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 이 전산은 달라요. 여기서는 진조회가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건 대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니 나오면 당연히 하락하는 거고 안 나오더라도 진조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턱대고 그냥 가능하다고 나와놓고 막상 신청해보면 부결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내 신용의 변동이 커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 하단에도 나와 있어요. 설명 문구에. 대출 신청하게 되면 신용의 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다라고. 정확한 결과치도 아닌 거 가지고 무턱대고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신청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어플하고 대출 상담사하고 이 상담 내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플 통해서 대출 조회를 하는 것은 이 목적이 뭐죠? 어플 통해서 대출 조회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요. 대출 가능 여부요. 가능 여부.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당신은 대출이 된다, 안 돼? 아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대출 상담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마찬가지로 대출 가능 여부는 당연한 거지만 채무자의 금융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 설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대출 가능 여부, 이 어플에서는 그냥 가능 여부, 가타 여부만 나오지만 상담사한테 하면은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드리지만 문제는 가능했을 때, 불가능했을 때 왜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고객님은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받지 않더라도 고객님의 지금의 채무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뭐예요? 그거 없어. 그냥 달랑 그냥 모바일에 된다 안 된다, 되면 얼마, 금리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플 통해서 조회하지 말라는, 대출 받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능 여부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번에 1,000만 원 필요한데 하고 조회를 했어. 그래서 다행히 어플 통해서 조회를 하니까 나와. 1,000만 원이. 신청해서 그래, 또 1,000만 원 받다 쳐. 일단 받았어. 아주 좋아. 근데 또 대출이 필요해. 이번에 한 500만 더 있었으면 하고 조회를 했는데 또 어디 다른 검사에 또 500이 나와서 또 500 받았어. 좋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나와서 내가 원하는 금액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받게 되죠.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어플은 가능 여부만 제가 본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내가 필요한 금액들만 딱딱딱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대출 건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신용 점수 하락하는 건 기본이고, 각 건마다 월 납입 금액이 다르고 상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이걸 다 합해놓으면 월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래, 1,000만 원 해줬어. 근데 다음에 또 500이 필요해. 500이요? 그래, 조율을 해보니까 500 충분히 나오고 500 이상도 나와. 예를 들어 1,500이 나간다 쳐. 그러면 이 1,500 가지고 본인이 채무자가 필요한 500 쓰고 이 1,000만 원은 상환을 하게끔 만들어보죠. 대출 건수를 안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용점수가 그만큼 덜 하락하죠. 또 자금이 또 필요하면 신용점수가 덜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는 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채무통합이라든가 뭐 저금리 대안이라든가 이런 채무자한테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상담하다 보면은, 받다 보면 뭐 1,000만 원 이하로 아니면 1,000만 원 이쪽으로 소액으로 껌껌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어플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돼? 힘들 수밖에 없어. 건수가 늘어나니까 월 납입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가 뻥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출 플랫폼에서 이 앱에서 조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하나 더 있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려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뭐 제가 따로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막 튀어나오는데, 자, 이 조회, 그러니까 선조회, 이제 저희들 이거 용어인데, 선조회 우선권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정상적인 명칭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또 뜻이냐면은, 자, 어플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과다조회가 걸린다겠죠. 60곳이 넘는 곳이 조회가 돌아가 버린다겠죠. 이 60곳이 돌아갈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융사들 다 조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조회를 해보니까 안 돼. 아니면 가능한 곳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쳐. 그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희 상담사들한테 전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어플 통해서 조회를 했는데 다 안 된다고 나오는데 왜 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고객님 이렇게 자격 조건을 딱 들어보면은 살짝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거 하나만 보완이 되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 안 돼. 당장은 진행이 안 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내용, 조건 중에 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어플에서 조회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같은 금융사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조회 권한이 없어요. 여기가 먼저 선 조회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금융사는 짧게는 일주일 뒤에 다시 조회를 하면 할 수 있는 금융사가 있고, 어떤 금융사는 길게는 한 달 후에, 한 달 이내까지는 조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나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선조회 우선권이라는 거 있어요. 만약에 아까 또 대출이 가능한 분이 있어. 근데 어디부터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봤을 때 고객님들이 여기 자기 조건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두어 군데 아니면 두세 군데 이쪽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여기서 선조회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조회가 할 수가 없어. 이분들이 어디를 이용을 해야지 금액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출 수 있는지, 어디를 이용을 해야지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조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그때는 어플 통해서 조회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얘네들 뭐요, 얘네들 다 장사꾼들이요. 장사꾼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네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오로지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고, 저희는 사람 대 사람으로 상담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가 원하는 거,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유도를 할 수 있고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전산상의 모든 게 나오는 거지. 그냥 기준에서 안 되면 탈락, 넘어가면 승인도 아니죠. 가능.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단순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도 있지만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해야 금융생활을 해야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능한 어플에서 조회하지 말고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